연세의대 은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새로운 파라미터 그리고 펑셔널 파라미터인데 우선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와 뉴 파라미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럭처와 몰폴로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펑션을 얻기 위해서인데 좋은 펑션을 얻을 수 있어야 네,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좋은 펑션을 얻기 위해서는 몰폴로지와 스트럭처를 열심히 그동안 보아왔고 이제 펑션을 제대로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파라미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올드 파라미터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시스톨릭하게 베이직한 메소드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엠모드에서 실제로 디멘션과 월 thickness를 가지고 우리가 fractional shortening, ejection fraction 등을 구하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볼륨을 구해서 샘슨 메소드로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고 또 에어리어 랭스 메소드로 기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메소드로 이미 1995년 이후로는 전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마요카달 디포메이션을 보기 위하여 실제로 티슈의 움직임을 벨로시티를 낮춘 도플러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티슈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그 움직임이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하고 그것을 티슈 더플러 벨로시티라 부르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2점, 3점 이렇게 움직임의 트래킹을 통해 얼마나 디폼 되느냐, 얼마나 변형되느냐를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그 스트레인 또한 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통해 2D 스트레인, 벨로시티 벡터 이미징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또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티슈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것을 로테이션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아서 로테이션 토르션 이미지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3D 이미지를 구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스톨로지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mitral inflow와 mitral inflow의 propagation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이완되고 릴렉세이션이 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 LA 볼륨을 측정하기도 하고 펄모너리 베인의 이 도플러를 가지고 같이 인플로우를 측정하기도 하며 또 mitral inflow와 LV outflow 트랙의 이젝션을 동시에 보면서 테이 인덱스 어저께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때도 나왔지만 퍼포먼스 인덱스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총동원해 우리가 실제로 카디악 펑션을 잘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옛날에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처음에 초기에는 티슈 도플러 벨로시티 itself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루었는데 실제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환자가 바이옵시 이전에 early rejection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벨로시티가 감소하고 또는 이 E', A'이 밍글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VSD 패치 리페어를 하고 나면 그 패치가 인조 조직이기 때문에 패치 주변의 페리칼디움이 원래 마이오칼디움하고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마이오카달 디포메이션이 감소한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테더링된 다른 조직들이 좀 더 많이 일해야 오버컴이 된다. 그런 이제 연구였고요. 그다음 테트랄로지 오브 팔로에서는 실제로 티슈 도플러 벨로시티나 스트레인 값이 모두 정상에 비해 LV, RV 쪽이 다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ASD 클로저를 했을 때에도 약 6개월 이후에는 RV, LV 모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슈 도플러 값이 조금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또 크랙트 티슈의 경우에는 실제로 증상이 없는 시스테믹 RV라 하더라도 티슈의 움직임이라든가 스트레인 값이 정상보다는 현저하게 감소돼서 약 반절 이상 감소한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이들에게 치료를 해야 될까라는 타이밍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새로운 어드밴스드 메소드들을 타임 플랜으로 95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좀 더 어드밴스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티슈를 트래킹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 이 무브하는 마이오카디알 월을 계속해서 트레이스를 하면서 얼마나 움직였지 이 셀들을 전부 플라팅하여 이걸 스페클 트래킹 이미징이라고 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디포메이션 양을 얻어낼 수 있는 건데요. 원래 개념인 티슈 벨로시티 자체는 이 빔의 얼라인을 맞춰서 그 앵글 디펜던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트래킹을 해가지고 셀룰라 레벨에서 보는 것은 롱지투디널리, 트랜스버스하게, 레디얼리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티슈 도플러에는 반드시 컬러를 입혀야만 그 다음 스트레인을 디폼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 2D 스트레인이 되면서는 그레이스케일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자체에서 엔도칼디알 이 플라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2D 스트레인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앵글 디펜던스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에코플레인에서 어떤 각도로 놓이게 되는 이미지에서도 스트레인 값을 얻어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스트레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인 피크 타임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서 로테이션이나 트위스트에서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보면 우리가 정상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게 계속 싱크로나이즈 되는 무브먼트를 보일 때, 티슈 트래킹을 해봤을 때 디싱크로니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경우는 이게 싱크로니가 안 되는 거고 DCMP가 심하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겠지요. 그런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이미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타임 투 픽이 중요하게 되는데, 픽 스트레인을 보일 때 그 타임 투 픽이 언제이냐에 따라 예를 들어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리스믹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고 리듬의 타임을 맞춰 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가령 CRT를 하거나 페이싱을 할 때에도 이 타임이 어긋나 있으면 이 검사를 통해서 싱크로나이즈 타임을 맞춰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용들을 하면서 2D 스트레인 이미지를 각각의 에코 장비 회사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스케일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 또는 약간 각자가 정한 컬러, 그 회사가 정한 컬러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 또 벨로시티 벡터 이미징이라 그래서 그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플롯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각각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 영어냐 한국어냐 차이이지 의미는 같은 마요카디알 이미징이고, 이제 이 왼쪽에 보시는 경우는 3D 월 모션 가운데 도시바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도시바를 써본 적이 없어서요. 학회 때만 봤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컬러 플롯으로 기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4D는 이제 모든 섹션을 가지고 우리가 리컨스트럭 하는 거고, 그다음 탐택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서 컬러 코딩으로 기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LV 톨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개념을 짚을 필요는 있는데요. 실제로 비틀림, 쥐어짜듯이 운동을 해서 심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어긋나는 운동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펌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이펙스와 베이스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모션의 로테이션 값을 구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톨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임상적으로 많이 소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운동선수라든가 어떠한 경우 퍼포먼스를 더 올렸을 때 심장의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하는 데는 쓸모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살 된 미토콘드리얼 마이오패티 환자가 인트라칼디악 아노말리는 없고, 그런데 이제 약간 딜레이 디벨롭의 시저가 있고 심장이 커 보여서 카디오웰에 왔는데, 지금 이젝션 프랙션 그냥 컨벤셔널 메서드는 66%였지만 아이가 티슈 도플러를 해봤더니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값을 보이고, 심지어 레터럴에서는 이 A 프라임들이 리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글로벌리 어린이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돼야 스트레인 값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것인데, 지금 마이너스 13, 18까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픽 타임이 약간 딜레이 된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early modification 할 것이냐 아니면 short-term follow-up 하면서 빨리 치료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3살 된 리디지즈 환자인데, 이 아이는 멀티올간 페일러가 있고 다른 이유들이 이제 리디지즈라는 병 자체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심장은 일단은 체크를 했더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다행히 예쁘네요 하고 보고, 그다음 티슈 도플러 값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트레인을 해봤더니 아닙니다. 역시 월 리저널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컬브가 완전히 아웃바운드로 가면서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건 디싱크로나이즈가 있다는 의미가 돼서 현저히 이런 쪽은 돌봐주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early intervention, 즉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케이스였고요. 15살 된 리디지즈 환자였는데 베드리든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펑션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환자가 병원에 못 온 채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젝션 프랙션은 59% 리즈너블 하는데 굉장히 팔피테이션이 심해지고 밤마다 너무 아이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더니 스트레인 값이 베이스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타임 투 딜레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도 이제 하이 페일리어의 얼리 페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에서 모든 것에서 봤을 때 호모지너스하지 않고 이렇게 블루 패턴을 보이는 거는 그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디싱크로나이즈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 돼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치료하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번에 14세 된 두시엔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환자인데 처음으로 병원에 오게 되었고요. 그동안은 그냥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의 무드에서는 나는 어차피 치료를 받아도 어려워, 이런 약간의 우울감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칼디오메갈리가 있었고, 심장을 보시면 그냥 일견 보셔도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컨벤셔널 메서드로 LV 이젝션 프랙션 26%였습니다. 플라팅을 하고 글로벌 스트레인을 해봤더니 네,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자꾸 클릭이 잘못돼서,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글로벌리 스트레인 값 자체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이게 완전히 디싱크로나이즈가 되거나 부분 다른 게 아니라 글로벌리 떨어졌다, 이거는 크로닉하게 어저스트를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환자를 치료해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레벨은 어렵지만 약간 이 환자 나이, 이 환자 상태에서의 좋은 레벨에 맞춰주면 훨씬 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드시 치료해서 이젝션 프랙션이 비록 M모드에서 30%가 나오더라도 20%가 나오더라도 하트 페일리어 메디케이션 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죠. 5번째 환자는 좀 드문 슈왈츠-존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요토닉 마이오패티라 칼디악 머슬의 이슈가 오는 병입니다. MR이 굉장히 시비어하고,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스월링할 정도로 MR이 심하고 LA가 이미 커져 있는데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랄 밸브를 수술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육병이 있다 보니까 설전도 좀 내키지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스트레인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너무나 훌륭하게 글로벌리 스트레인 값이 다 좋았고, 이 환자는 마이오칼디움이 아직은 프리저브 돼 있어서 그래도 호모지니어스한 패턴을 비교적 가지고 있었고, 타임 투 딜레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마이트랄 밸브 수술을 하면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치료에 도움을 이제 받으면서 이 어드밴스드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이오칼디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블러드가 잘 흘러가게 하고 인트라칼디악 블러드 패턴이 온몸으로 서큘레이션이 잘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어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블러드 패턴을 알 수 있을까에 수년간의 고민을 거쳐 2019년부터 우리가 약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제 생각이 되어서 블러드 스페클 트래킹 이미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법의 도플러보다 훨씬 더 블러드에 맞춰서 트래킹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약 1000 이상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압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블러드는 자기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블러드가 흘러갈 때에 에너지가 생기고, 특히 터닝을 하거나 어떤 문을 열고 나가거나 이럴 때에는 약간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고 밸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럴 때에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볼텍스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약간 소용돌이처럼 그 블러드의 약간 속도,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키를 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컬러 코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V 경우에는 인플로우가 들어오고 아웃플로우가 나가는 거를 방향에 따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이 EA 웨이브를 마이트랄 인플로우를 펼쳐서 보면 이 시간 틀에서 이 레드가 이제 높은 볼텍스인데요. 마이트랄 밸브를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에이펙스에 도달을 하고 잠시 다시 A 웨이브가 오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젝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멀 마이트랄 밸브일 때에는 이렇게 인앤아웃이 되겠구나, 플로우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 미케니컬 밸브이다, 마이트랄 밸브가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볼텍스 보험이 심해지게 됩니다. 다일레이션이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가는 것보다 이제 LV가 늘어나거나 펑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에이펙스 쪽에서 스월링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좀 볼텍스 포메이션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또 이제 표현하는 회사마다 약간 점으로도 해보고 선으로도 해보고 화살표로도 해봤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결국은 그 볼텍스라고 하는 플로우 양을 우리가 퀀티파이 하게 됩니다. 9살의 정상아이를 한번 LV 플로우를 봤더니 지극히 인앤아웃 플로우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상을 알아야 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펄모너리 플로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펄모너리 플로우는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를 보이고 있었고, 도플러 패턴이 노멀이라고 하면 밸브를 통과하는 쪽이 조금 속도가 높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라미나 플로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알았고, 그래서 노멀을 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를 보이는데, 펄모너리 알터리 하이퍼텐션 환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플로우가 힘들어지고 볼텍스 폼을 형성하게 되고 펄모너리 알터리
AR 베드를 지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모너리 알터리 하이퍼텐션도 볼텍스 형성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근거가 되겠고요. 펄모너리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컬러 도플러에서 보이는 약간의 스월링이라든가 약간의 이렇게 리서큘레이션이 있을 때에도 PI가 있는 건지 MPA가 큰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볼텍스 플로우 형성이 안 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악테이션 아주 재밌는데요. 아올타에 좁아져 있는 이스믹 포션과 그 포스테노틱 다이라테이션 포션에 아주 많이 볼텍스 플로우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할 때 굉장히 소용돌이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코악테이션이 있는 5개월짜리 아이를 보았더니 LV 안쪽에서도 에올타로 가기 이전에 굉장히 에이펙스의 볼텍스 폼이 심하게 되고 있었고 코악 리페어를 하고 나서 9개월,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봤더니 훨씬 LV 플로우가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G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LV에서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는 아웃플로우 쪽이 약간 스테노시스가 있어 보여서 압력차도 좀 있어 보였는데 이 BSI 스타디를 해봤더니 볼텍스 폼을 하진 않고 라미나로 가더라. 그러면 아마도 그쪽이 그렇게 좁진 않을 것이다. 앵글이 있거나 그래서 도플러가 그렇게 에러를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수술 들어갔더니 스위치 오퍼레이션하고 따로 넓혀주지 않아도 좋은 도플러 플로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트리오벤트리컬 septal 디펙트 같은 예도 마이트랄 밸브를 거쳐 LV 아웃플로우로 갈 때 이게 유주얼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AV 밸브 몰폴로지가 안 좋아서 이 LV 안에서 스월링을 많이 할 때는 볼텍스 폼이 현저히 달라지고요. 아올틱 밸브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도 굉장히 좁은 부분을 밀고 나가는 파워 때문에 볼텍스가 크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올틱 스테노시스에서 만약 하이퍼트로피 LV의 변형까지 오게 되면 노말과 달리 이렇게 볼텍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 올해 1월 달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제가 2월에 구정 때 며칠만 좀 빌려달라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데모를 해보았는데요. 그때는 그 심장 환자들이 조금 설득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일단 다른 뭐 아주 노말인데 컨설트 이런 애들 오히려 다행입니다. 노말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달 된 아이였는데 지금 그레이페슬 아웃플로우 쪽을 보시면 예쁘게 라미나 플로우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 아울타 펄모너리 알터리 다 플로우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4살인데 아주 시비얼 디하이드레이션이 있어서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는데 비록 좀 플로우가 작으려나 어떠려나 어떻게 보이려나 했는데 그래도 라미나 플로우를 잘 보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16살 된 두셴 와나인데 칼디오마이오패티여서 이젝션 프랙션이 40%대인 아이였고요. 일견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한 볼텍스 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이 정도밖에 스타디를 못했는데요. 여기는 이 볼텍스가 형성되는 부분을 퀀티파이 할 수 있고 컬러 매핑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정량화해서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에코로 우리가 펑셔널 메저를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정말 2D 블랙 앤 화이트에서 시작해서 엠모드와 도플러의 세계를 거쳐 헤모다이내믹 어세스를 하고 마이오카디아 어세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트라카디아 블러드 플로우까지도 패턴을 우리가 읽어내고 알아낸다면 그 블러드 플로우가 가지는 혈관벽에 대한 슈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많은 악화 요인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이제 펑셔널 에코카디악 파라미터, 뉴 파라미터에 대해서 주제를 주신 학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